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월 4일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외에서 뒤지고 있거나 동률인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사실 전 믿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묻지마 여론조사가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인데요. 평균 국가당 10개 미만인 여론조사 회사가 유독 대한민국에는 80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이런 여론조사 회사는 또 알고 보면 특정 정당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러다 보니 신뢰도는 바닥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조사 방식, 조사 대상, 질문지, 응답률 등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데요. 이는 이미 김어준 총수, 유시민 전 이사장, 박시영 대표 등의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 그건 저희가 열심히 주변인을 독려하고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를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도 유행어가 되어버린 윤석열만 아니면 되지라는 말을 되뇌이며 전화를 붙잡고 사전투표장으로 향합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텐데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이제 받아들여야지 나의 대통령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그래도 이재명이 좀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괴물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묘사된 면이 있지만, 진짜 어렵게 살아와서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잘 알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일 잘해요. 무슨 사위나 이런 남편 고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할 사람 찾는 건데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나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일을 요령 있게 해내는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물론 잘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죠. 이재명 후보가 제 마음에 안 드는 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 두 가지가 좋아서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이런 토론도 나와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좀 지나친 게 있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고요. 표는 이재명한테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거운동은 다 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요. 또 그는 이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서도 힘든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힘당 측 토론자로 출연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토론이 아닌 입씨름을 벌였는데요. 원 본부장은 유 전 이사장에게 대장동같이 공권력이 수용한 토지를 민간업자에게 교묘하게 넘겨줘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안겨주고도 당군 일의 최대 업적이다, 환수했다고 주장하다가 이게 위증이냐 아니냐 대법원까지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또 이 후보는 무죄 판결 받아서 살아 돌아오고 거기에 대한 위증을 논의하는 문건이 최근에 제 손에 들어와 또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 후보에 대한 좋은 지지가 나오는 게 경기도지사 때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를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순간 하수구에서 발견됐다고 설레발을 치며 가방에 들어있는 대장동 문건이라며 손에 들고 흔들어대던 모습이 생각났는데요. 그 이후 이미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문건으로 확인되자 쥐도새도 모르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던 그였습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가 그걸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사업을 설계했다는 건 정치 공세라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질문 공세를 이어가려 했지만
유 전 이사장은 저한테 물어봤자 저는 언론에서 보도된 거 말고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원본부장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부인 김혜경 씨가 도지사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전담 비서 둔 거는 불법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경기지사 업적이라고 보는 거냐. 경기지사 업적 때문에 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다시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아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처음 지사가 됐을 때 첫 번째 한 조사에서 도정 수행 지지율이 30%대였다. 그게 2년 걸려서 60%가 됐다. 3년차 됐을 때 70%가 됐다. 도민들이 잘한다고 한 거다. 제가 아는 건 그 정도 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본부장은 경기도지사 업적이 대통령 국정 능력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른 국민들에게 왜 안 먹혔겠느냐며 그건 대장동 개발 의혹과 법인카드 문제 때문이라고 물고 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대장동 주범들이 700억 원, 1000억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쓰는 걸 알았으면 이 후보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겠느냐. 그게 혹시 분식회계와 비슷하게 꾸며진 업적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느냐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거의 원희룡 뇌피셜 수준이었는데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한 거죠.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세상에는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많다. 밖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을 때 실제 그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했던 건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고의적인 범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마지막 순서로 유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아니면 윤 후보가 당선될 텐데 어느 분이 당선되어도 나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야지 하고 애쓰고 있다. 그래도 이재명이 더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는 이 후보가 언론에서 괴물로 묘사됐던 적이 있다. 진짜 어렵게 살아와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잘한다. 저는 그런 점이 좋다며 그리고 일을 잘한다. 사위나 남편 고르는 거 아니지 않냐. 일할 사람을 찾는 건데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힘든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이나 따뜻한 마음이 있고 마음먹은 일을 요령 있게 하는 일 잘하는 사람이라며 나도 이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 두 가지가 좋아서 마음이 쓰이고 이런 토론도 나와서 말하는 거다라고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이재명과 윤석열. 과연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감일까요? 누굴 찍던 그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잘 찍어야겠죠.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일화가 처음에는 절대 돼야 된다 이러다가 거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화를 기다리던 분들도 안 된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거의 이제 태도를 정하고 있어. 그 흐름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플러스니 마이너스인지 이게 조금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맞다면 네. 아니 윤석열 후보가 1등인데 왜 지금 원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불확실한 그런 게임을 못하러 하지? 그 명분도 중요하지만 선거 겨우 일주일 앞두고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리스크가 위험이 동반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만큼 안정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게 아닌가 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보라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위험한 게임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바로 여러분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권력은 분명히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 1조에 써 놓았는데 현실에서는 그 권력을 특정 집단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는
누군가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나 스스로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대선 열흘 앞두고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기가 치솟으니까 이거 물타기 하려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얘기하는데, 정권 교체 없이 정치 교체가 됩니까, 여러분? 정치 교체는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저 윤석열이 새 정부를 맡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